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유럽 상호경선 임상 3상 시험계획 이제 승인 소식이 이제 나왔습니다.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같은 은 이미 이제 뭐 유럽에서는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가중에 미국에서도 이 부분에서 이제 승인 관련되는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요. 이 유럽과 미국에서 이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부분, 임상 관련되는 부분을 신청했는데 유럽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증 판상형 건성 환자를 대상으로 오리지널 이제 휴미라죠. FB의 휴미라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이제 고농도 관련되는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는 유플라이마와 휴미라의 약동화, 유효성 이 부분을 비교하는 3상 임상시험 승인을 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미국과 유럽이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만 이 부분을 통해서 이 기존의 휴미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적응증 관련돼서 이제 품목 허가에 대해서 이 추가적으로 상호교원성까지 이제 입증을 함으로써 이 시장 규모가 전체 휴미라 시장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흐름으로 회사는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미국과 유럽에서 이 상호교원성 관련되는 이 임상의 어떤 결과들도 향후에 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어떤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기사는 이제 유료로 이제 부분이었기 때문에 선공개되었고 이제 무료로 이제 풀려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기사 났죠. 최근에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에 뭐 이 지난주에 뭐 한 3일 동안에 계속 이제 일본이라든지 FDA 국내 식약처에서 이 베그젤마 관련되는 허가 관련되는 소식이 나와서 주가도 18만원 부근까지 이제 회복을 하는 오늘도 지금 장 초반에 17만 9천원대까지 반등이 나오고 이제 18만원을 지금 못 넘어가는 어떤 흐름에서 주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아바스틴은 이제 로슈의 항암제죠. 그래서 특허 만료가 이미 되어서 기존에 이제 글로벌 빅파마 이제 암젠이나 이 하이자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진출해서 먼저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후속 주자로 이 베그젤마는 올해 내년 이제 회사는 이제 한 1000억대 정도의 어떤 매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퍼스트 무버가 아니고 패스트 팔로우가 아닌 상태에서 셀트리온은 그동안에 이제 공정 기술을 통해서 이제 가격 승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떨지에 대한 어떤 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바스틴은 보시다시피 이제 로슈의 대표적인 항암제죠. 개발사는 이제 제넨텍입니다. 제넨텍을 이제 인수를 이제 로슈가 했기 때문에 로슈가 이제 본래는 이제 로슈가 이제 이 항암제 시장에 뭐 진행을 하고 있던 부분이 아닌데 제넨텍을 이제 인수하면서 항암제 강자로 확실하게 올라갔던 어떤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로슈의 이제 2세대 항암제, 표적 항암제는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가 이 각국에서 출시되어 있는 가운데 이제 셀트리온의 베그젤마가 여기에도 이제 합류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영국, 그 다음에 뭐 유럽, 그 다음에 일본, 미국, 한국 이런 여러 이제 의료 당국이 이 베그젤마를 품목을 허가를 했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보통 이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의 어떤 이제 카피약인데 이제 보통 이제 케미칼 같은 경우는 제네릭이라고 합니다만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인공적으로 이제 세포주를 활성화시켜서 만드니까 이 만들 때마다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시밀러라고 하는 유사하다는 이제 뜻으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전략은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퍼스트 무브,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무브 나오면 좀 더 빠르게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우. 그래서 1, 2, 3 정도가 되어야 어느 정도 이제 점유율 확보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각 이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이 완료가 되면 바이오시밀러가 뭐 거의 10개까지도 지금 10개 이상도 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후속 주자들의 경쟁력이 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선발 이제 바이오시밀러들을 냈던 이 뭐 암젠이나
이런 하이자 대비해서 어떤 이제 전략 마련이 중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기사가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자, 2004년도면 이 항암제 시장에서 이제 표적 항암제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바이오 의약품 관련된 항체 의약품들이 이제 1990년도 후반부부터 막 나올 때였습니다. 이제 개발을 해서. 그래서 로슈의 아바스틴이 2004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장암 관련되는 부분으로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유럽, 한국에도 여러 이제 고용암에 두루 쓰이기 때문에 이제 규모 자체가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바스틴의 이제 물질 특허는 이미 이제 미국, 유럽에서는 2019년, 2010년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난소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용도 특허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규모가 여러 암종에 이제 적응증 확장되었기 때문에 거의 9조 가까이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의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미국이 이제 3조 6천억대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유럽. 단일 국가로는 이제 일본이 두 번째로 크죠. 한국도 이제 한 1,000억대니까 작은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바스틴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미국에서는 이제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들어온 지가 좀 되니까요. 이 암젠의 이제 엠바시, 하이자의 지라베브, 이런 부분들이 출시되면서 2017년, 2018년도에, 그러니까 특허 만료되기 전에 승인을 좀 받아서 이제 진입을 했죠. 퍼스트 무브 형태로. 그래서 엠바시와 지라베브가 거의 74%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원투 정도로. 그래서 오리지널 아바스틴이 이제 한 25%로 지금 줄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전체 어떤 부분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후속 주자들이 이제 어떻게 이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1, 2, 3로 이제 등장 약물은 오리지널 대비해서 낮은 약가로 시장의 대부분을 선점을 합니다. 그보다 더 늦은 후발주자는 이 부분을 뒤집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도 있고, 바이오시밀러 이제 들어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웬만하면 또 오리지널을 맞기를 원하고, 이 비용적인 부분이 있을 때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나온 바이오시밀러는 가격 경쟁력도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처방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유럽과 미국에 앞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판매했던 경험과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가 경쟁력 확보가 조금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급속한 어떤 점유율 확대가 아니라 점진적인 어떤 확대를 노리겠다. 그래서 일본, 미국, 한국, 유럽 승인을 해서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점유율 확대를 가격적인 부분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그젤마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트룩시마 호주마에서 세 번째 이제 항암제 라인이고요. 최대 시장 미국에 진출한 이제 퍼스트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퍼스트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흐름으로 높은 이 기존에 이제 이미 그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회사들이 퍼스트 바이오시밀러의 이제 점유율을 차지했기 때문에 베그젤마의 어떤 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갖추어서 다른 약물보다는 차별화된 어떤 가격을 제시해서 점유율을 늘리는 어떤 전략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어떤 부분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셀트리온 어떤 생산 능력, 유통 이런 부분의 어떤 경쟁력을 셀트리온 헬스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기존의 유럽에서의 어떤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면서 높은 이제 점유율을 확보한 어떤 경험이 있고, 이 베그젤마가 유럽 판매망도 이전처럼 활발하게 가고 이제 직판 체계로 이 부분이 진행되니까 올해 내년도에 이 부분들이 실적단에 어떤 부분이 줄지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요 기사에 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조 정도 시장이고 이 암젠과 하이자가 이제 기존에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슈 같은 경우에는 아바스틴을 이제 다른 어떤 적응증 관련해서 병용으로 계속 이제 시장 방어를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슈가 이제 제넨텍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항암제 시장에 진행했던 부분들, 그리고 앞서 어떤 기사와
뭐 똑같은 내용들인데요. 국내에서도 보면 이미 이제 기존에 이제 바이오 오리지널과 그 다음에 이제 시밀러가 가면 단순히 약가로 이제 이 부분들이 처방하기가 쉽지가 않은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면서 접근하는지도 잘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기존에 이제 로슈의 오리지널이 있다면 이 암젠과 하이자가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로 이제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내년도에 이제 뭐 본격화 될 거고요. 올해 내년도 어떤 전략으로 이제 실적단이 있는지가 중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전장에 보면 아침에 좀 갭 떠가지고 17만 8,500원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시장 대비해 가지고는 오히려 지금 약보합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침에 떠서 요런 흐름인데요. 이게 이제 수급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프로그램 쪽에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 대비해서는 좀 강하지 못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일단은 이제 추세상으로 파라볼릭 전환이 좀 나왔죠. 그리고 이제 21선은 이제 이 저항대를 이제 넘어가는지 여부가 이번 주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1선 가격대가 68,000원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날에 이 부분 돌파를 하고 오늘 이제 이 부분이 좀 지지가 되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격대를 보면 중심선 가격이 175,000원대입니다. 그래서 17만원대 중반을 다져야 이 18만원대 안착이 조금 나올 수 있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19만원대 볼린저 밴드 상단의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조금 이제 9월달 내내 좀 떨어졌습니다만, 이 월봉상으로는 이제 이 8월달에 추세 전환이 나와서 주가는 좀 빠졌습니다만, 이 추세가 바뀌기 전에 이제 올라가서, 그러니까 9월달에 이제 월봉상에 이제 저점이 그 시가죠. 18만원대 위로 올라가는 얼음들이 이 10월달에 나와주느냐, 3분기에 관련되는 실적과 이 부분들을 좀 기대하면서 이 시장 대비해서 먼저 좀 빠졌던 부분들이 다시 18만원 회복을 하느냐, 이 부분들이 가장 뭐 중요한 흐름이라 보여지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